내 인생의 쉼. 기억하시죠? 제주 쉼투어. 제주 쉼투어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관광사들이 여행사들이 자기들끼리 다 옵션을 정해놓고 이 패키지, 이 옵션 이거대로 하셔야 돼요. 강매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주 쉼투어는요 할인항공, 렌트카, 숙소, 택시 관광, 버스 관광까지 고객님에게 딱 맞는 상품을 이렇게 찾아드립니다. 그건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 요 노하우, 제주 쉼투어가 확실합니다. 하여간 제주 여행의 A부터 Z까지 제주 쉼투어한테 연락합니다. 바로 되시니까 놀랍습니다. 검색창에 한글로 제주 쉼투어 관훈 라이드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관훈 라이드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참 격동의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날도 무척 추워지고 2018년 올해 그 10대 뉴스를 또 이제 선정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문마다. 올해 10대 뉴스 뭐가 있을까요? 우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다 포함해서 또 6.13 지방선거. 그렇죠.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던. 뭐 미투도 아마 꼽힐 겁니다. 미투도 꼽히겠죠. 또. 뉴스를 하도 많이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이재명 지사도 키워드로 꼽힐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뽑아봅시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의 그렇죠. 안타까운 그런 사망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안희정은 밑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MB 구속 그래요. MB 구속 꼽아주셨네. 애청자분이. 그리고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그 말씀도 주셨고. 유치원? 유치원 문제? 유치원 그 박용진 3법. 그때 공개가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분노를 좀 일으켰죠. 그렇죠. 언론계의 그 안타까운 일은 김용민 PD의 정치쇼 아차죠. 여기서 또 그 얘기가 10대 뉴스에 꼽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거 들어가야 되겠다. 유치원 3법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양진호 사건. 양진호 사건. 양진호 사건도 있었고. 양진호 사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갑질 문제로 갑질에 다 묶을 수 있죠. 갑질. 대한항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젠더 이슈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미투 얘기. 미투를 다 묶을 수 있을까? 젠더 갈등에 미투까지 다 엮기는 좀 무리 아닌가? 그렇죠. 미투하고 젠더는 좀 분리해야죠. 뭐가 또 있을까요? 소녀딸 사건도 있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갑질 영역으로. 갑질에다 포함시킬 묶을 수 있는 것이고. 드루킹 사건 어떻습니까? 그냥 노회찬 키워드로. 그렇죠. 그 건에 다 묶을 수 있겠네요. 진짜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논의 주스 론칭입니다. 그렇군요. 논의 주스 론칭이에요. 김용민닷컴에 이제 론칭이 또 됐습니다. 논의가 드디어 들어왔군요. 논의가 들어왔습니다. 논의가 얼마 전에 문제가 됐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 삿가루가 기준치상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달라요. 이거는 이거는 논의를 그 착즙해서 만든 리얼퓨어의 제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 식약처의 정밀 검사를 통해서 중금속, 보존료, 세균수, 대장균 등의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논의 주스입니다. 논의 주스가 뭐냐? 열대지방, 특히 화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야생 식물인데 원주민들이 예로부터 각종 염증, 알레르기, 면역 기능 향상을 위해서 염증을 다스리고 알레르기도 다스리고 면역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논의를 두루두루 활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논의 주스가 세상에서 가장 맛이 없는 주스라고 하는데 맛이 없어야 사실은 몸에 써야 건강에 좋듯이. 이거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여배우가 맞아요. 그러나 김용민닷컴에서 파는 논의 주스는 그런 역함이 없어요. 없어요. 맛있습니까 심지어? 맛있어요. 이게 보통 6브릭스 당을 재는 단위 시중에 그 논의 주스는 보통 6브릭스인데 요거는 10브릭스가 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설탕, 감미료 이런 거 넣는 거 아니에요. 순수 논의 열매 100%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랄찬 아침을 논의 주스와 함께. 보랄찬 아침을 논의 주스와 함께. 아이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가격은 한 병
한 병, 1리터 한 병에 18,900원. 18,900원. 요거에? 네. 그렇습니다. 1리터 두 병에 35,400원, 1리터 세 병에 51,800원. 아, 이게 사실은 말이죠. 딴 데서는 1리터 2만 원 하거든요. 네. 김용민닷컴이 또 최저가입니다. 예, 그래요. 자, 어떤 주스인지 한번 먹어볼까요? 예. 논이가 좀 가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만큼 몸에 좋다는 네, 얘기예요. 귀하다 보니까. 염증, 알레르기 이런 거 한번 이걸로 한번 이겨보시죠. 자, 소주 잔에다 이게 사실은 물에 희석해서 먹는 건데 네. 원액을 먹어도 원액 먹어도 괜찮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 우선 이 소주. 이거 네, 좀 소주잔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근데 진득합니다 이거. 진득합니다. 진액이에요. 예. 어이구. 이거 뭔가 과립 같은 것도 나오고요. 네. 이건지 즙 형태. 즙. 정몽즙 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잔을 한번 짱하시 부딪히고. 자, 부딪혀보고. 자, 노니 주스 론칭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네. 독특하네. 난 맛있는데? 네, 맛있어요. 맛이 없다고 하시는데 맛이 있어요. 존나 맛없는 주스라고 깜짝이야. 했는데 네. 그렇진 않나요? 예. 이게 제 취향입니다. 존나 맛이 없는 그 주스는 덜 네. 익은 논이를 갖고 하는 건데 네. 우리는 덜 익은 논이로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익은. 예, 한 18년 된 논이만 18년 된. 아니, 이게 왜 맛이 없다고 그러지? 맛있는데? 염증이 사라질 거예요. 어우, 맛있네. 맛있네. 맛있어. 좀 더 드셔. 네. 자. 고맙습니다. 좋아요.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맛있어요. 논이는 과다 섭취 시 복통 설사를. 그래? 근데 이건 분말입니다. 주스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스는 상관이 없어요. 네. 예. 하루 3잔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세 잔, 그럼 이제 한 잔만 더 하면 근데 시원하게 먹으니까 진짜 시원하네요. 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네. 자, 한 잔 더. 네. 속잔이 좋아요. 네. 독특한 주스를 원하시는 분들 물 타서 드셔도 되는데 네. 아니 그냥 먹어야 맛있을 그냥 것 먹어도 같은데?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좋아요. 네. 네. 여러분, 노니 주스가 새로 나왔습니다. 올해 10대 뉴스에 포함돼. 노니 주스의 김용민닷컴 론칭. 그렇습니다. 네. 예. 딴 데서 한 1리터에 한 5만 원씩, 2만 원씩 받는데 18,000원. 18,000원. 최대의 최저가로 네.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니 얼마나네요. 네. 노니 주스입니다. 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홍석현 씨 얘기를. 홍석현을 지금 파고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우리에겐 10대 뉴스입니다. 그 지난번에 방송 제가 이렇게 모니터하다가 아니 그 일반 국민들은 홍석현 씨 잘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이런 방송을 해서 더 알려주는 거 아니냐? 더 알려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홍석현 씨를 어떤 식으로든 저는 알고 있고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홍석현 씨가 최근에 책을 냈어요. 한반도 평화 오디세이. 이거를 서점에서 샀는데 네. 와이프한테 연락 혼났습니다. 네. 그걸 왜 돈 주고 사냐. 아무튼 제가 이걸 쭉 보면서 홍석현 씨는 반드시 이 정치를 할 것 같다. 정치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더 가졌습니다. 홍석현 씨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요. 네.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후보 시절 때 네. 홍석현 한반도 평화 만들기 그 이사장을 찾아가서 네. 장관직을 제안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난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왜 이렇게 홍석현에 대한 미련이 많지? 이분이 뭐 대단한 분이니까. 이거를 읽어보면 예.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홍석현 씨가 가지고 있는
국내외적인 네트워크가 네, 상당하죠. 엄청납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싱크탱크 같은 거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 조금 이따가 여시제 얘기도 할 건데 국내 싱크탱크는 물론이고요. 미국의 그 정계에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중국에 있는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홍석현 씨가 가지고 있는 인맥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저는 뭐 처음에 뭐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묻는 20곡에 이래서 20개 해가지고 뭐 최근에 북핵 뭐 해가지고 뭐 쭉 해. 근데 저 뒤로 가면은 갑자기 그 18곡에부터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이게 18곡입니다. 아,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에게 묻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물어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 감명받은 걸 강조를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정부 시절 때 자기가 주미대사 임명된 이런 거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때 인맥들을 막 얘기를 해요. 5년 전에 나왔으면 이제 박근혜와의 인연. 그걸 되게 강조를 해요. 그리고 19곡에 이게 주목이 됩니다. 네. 재단법인 한반도 평화 만들기를 설립한 동기는 동기는 네, 쭉 해서 뭐 자기가 공적 이런 이게 관심이 있었다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재단에는 2개의 싱크탱크가 있다. 하나는 외교안보 중심의 한반도 포럼, 다른 하나는 북한 경제개발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반도 경제포럼. 네. 근데 이 포럼을 하면서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반도 전략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아, 그래요? 이런 재단이에요. 홍석현 씨가 지금 한반도 평화 만들기 재단이 아니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재단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20곡에 마지막 20곡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개인적 비전과 포부는 안 궁금해. 쭉 보면은 네. 정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치하겠다는 얘기. 요컨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챕터에 프레시안이 올해 인터뷰한 게 있어요. 홍석현 회장을요? 회장을 인터뷰했는데 그거를 이제 실었거든요. 양해를 구해서 맨 마지막에 프레시안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정치에는 아무 관심이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일관되게 자기가 추구한 가치가 있다. 공적 가치다. 공적 가치요? 네. 네. 국제기관과 정부, 신문사 일을 하면서 늘 추구해왔던 공적 가치가 그것이다. 물론 사업도 했지만 돈을 벌기보다는 공적인 가치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왔다. 이러면서 뭐 남북 평화 번영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논의? 저는 그 얘기를 네.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것도 좀 하셨죠. 네. 논의? 논의? 네. 정치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왜 자꾸 이 홍석현 씨를 제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전 방송에서 유재일 시사평론가를 모시고 총선 얘기하고 총선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갈등이라든가 이제 그런 건 더 격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홍석현 씨가 그 상황을 좀 보고 계산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보수 진보 통합 얘기를 되게 강조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북핵 문제라든가 어떤 남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이분이 지금 한때 문재인 대통령 그 대북 특사 자격으로 북한도 갔다 오고 이랬잖아요. 이거 홍석현 씨가 이거 지금 코디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지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유재일 우리가 전 방송에서 했던 유재일 평론가의 총선 이후의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의 상황. 네. 제가 봤을 때 이른바 그 386들에 대한 386끼리 엄청나게 싸울 거라고. 그러면 그 유권자와 민심이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정치 혐오로 가겠죠. 저는 정치 혐오로 가는데 특히 386들에 대한 친문에 대한 이런 혐오 정서가 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유재일 평론가 방송할 때
김용민 PD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 네. 상황하고 저는 데자뷰가 될 가능성도 진짜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 네.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건 뭐냐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할 때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쪽 진영에서는 1등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 어떤 정서가 나중에 홍석현 씨가 계산하고 있는 정서와 맞물릴 수도 있다. 과거 운동권 출신, 386, 친노 이것들 안 되겠어. 해가지고 이런 선수들보다는 그래도 경륜이 있는 이낙연 총리라든가 그 뒤에 이제 그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홍석현 씨가 그때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 저 석현이 형은 그 워낙 과거가 구려서 내가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삼성 X5가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더 씌워져 있었는데 지금 아니라니까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앞에 서문 있잖아요. 범윤 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추천, 이 책 좋아요. 그리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이 책 따봉, 홍석현 따봉 이럽니다. 그리고 지금 여시제라고 있거든요. 예. 사실상에 저는 홍석현 씨의 싱크탱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시제. 예. 여기에 누가 참여하고 있느냐?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사장이고요. 예. 그리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 여시제 원장입니다. 네. 참. 그리고 정창현 전 연세대 총장, 김도현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대희 전 대법관, 김현정 전 유엔 대사,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박병엽 전 펜텍 부회장이 여시제 이사예요. 네. 어마어마한 네트워크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정말로 그 홍석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런 거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토론하고 학술회하고 이게 목적일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보거든요. 저는 홍석현 씨가 정치의 꿈을 꾸고 있고 그러면 정치의 꿈을 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이 압도적인 분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 홍석현 씨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 대권 나와도 되겠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권에 바로 나온 보장을 누가 합니까? 바로 나온다는 보장은 총리로 발탁된다. 총리,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총리가 돼도 뭐가 됐든 그 중간 단계를 거쳤을 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장관직을 제안했는데 내가 장관을 꿈보는 아니라면서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미디어오늘 있었어요. 제가 국장할 때 네. 장슬기 기자가 취재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 특사나 미국 특사를 원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자체를 당시 문재인 캠프의 박광원 공보단장이 네. 박광원 의원이 구체적 자리를 제안한 것은 아닌 듯하다. 그러니까 그 만남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고.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구체적인 자리를 제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반박은 했는데 장슬기 기자가 그때 취재했을 때는 장관직을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기사에도 썼어요. 홍석현 회장이 내가 장관을 꾼 건 아니다. 장관은 아니지만 다른 걸 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지금 대북 특사, 북한 특사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홍석현 씨가 정치에 뜻이 있다면 그 다음은 뭐겠어요? 저는 최소한 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총리를 했을 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하고 그러니까 다수당을 차지하고 이랬을 때 치고받고 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낙연 지금 국무총리나 홍석현 씨가 좀 차기로 충분히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홍석현 씨가 그 뒤에 스탠스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난 방송부터 건능 라이트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홍석현 씨를 주목해야 된다. 아니 이 책을 사서 보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도서관 가서 좀 보세요. 처음부터 한 3분의 2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대북 북핵 문제하고 너무 코드를 잘 맞춰요.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뒤에는 자기 정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지금 책을 내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치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쭉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카드예요. 그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얘기 한 번 더 덧붙이면 자 그랬을 때 중앙일보는 뭐 저는 당연히 이제 거기는 볼 필요 없고 JTBC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가 이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책을 보면 진짜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이 사람 정치해요. 사보기는 좀 그렇고 위디스크에 올려주시겠습니다. 위디스크 PDF로 만들어서 네. 민주당이 우경화하면서 네.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네. 개혁에 대해서 선명한 노선을 걸을 때 그때 지지율 올라갔어요.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도. 네. 남북 관계 개선하고 과거와 다른 세상을 보여줄 때마다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보수 언론은 힘들어했죠. 또 보수 정당은 발광을 했죠. 그러나 그럴수록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언제냐? 저쪽하고 손잡았을 때. 뭐 결탁이라는 표현은 좀 과합니다만은 저쪽하고 뭔가 제휴했을 때.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이건 근데 뭐 생소한 게 아니에요.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필요했을 때는 가진 자들 편에 서서 그 입장을 고려해서 그 정책이 필요하다가 그러다 저 부동산 대란이 온 거예요. 부동산 못 잡아가지고 결국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고 욕먹고 뭐 기틀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개혁 노선을 선명히 견지했을 때 민주당은 또 대통령은 지지율을 지킬 수 있었단 말이죠. 네. 예, 홍석현 같은 사람을 발탁해서 도대체 누구에게 지지와 누구에게 그 어떤 환심을 사려고 하는지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홍정도? 홍정도? 예. 그러니까 좀 저기 집토끼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민주당이. 예? 그 지금 이번에 자유한국당하고 결탁하는 게 뭡니까? 저기 같이 예산안이요? 손잡아야 될 민주진보 정당들 개척하고 그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으면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네. 아유 큰 당은 똑같다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을지언정 치명타를 입진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자유당 배제하고 나머지 당하고 제휴해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자유당하고 대척점에 서잖아요. 그럼 보수로부터 표를 잃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큰 선거에서는 당신들이 우리들 찍을 거 아니냐. 자유당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찍을 거 아니냐. 응? 뭐 소수당 찍을 거냐? 안 찍는 거 잘 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욕먹는 큰 당끼리 서로 이제 야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안 통과하고 다른 작은 정당들 무시하면 그래도 정치적 타격이 없어요. 네. 사실 그렇거든요.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뭐 더불어민주당, 뭐 자유한국당, 뭐 민주평화당, 정의당 뭐 이렇게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이 다른 표들을 모아서 새로운 자유한국당을 이길 수가 있으면은 더불어민주당에 표가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계속 이제 지금까지 계속 소선거제에서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네. 결국 이제 민주당이 이거를 놔버리지 못하고 결국 또 자유한국당이랑 손을 잡게 됐는데 근데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뭐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은 건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절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흔히 말하는 정권의 실세라는 분들이 총선을 계기로 자기 정치라든가 자기를 꿈꾸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대권 욕심들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통과되면은 다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싸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이제 지지율이 뭐 언제까지 뭐 계속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보다 혹시라도 조금 더 떨어졌을 때 홍석현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 이런 분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집권 여당이나 정권 실세들이 만들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시즌2가 됐어요. 네,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 망한 길을 또 똑같이 걸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바보들이 말이야.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해요.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제 개인 추적을 얘기를 하면 홍석현 씨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사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삼성이 막 홍석현 씨를 사실상 내쫓았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반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이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 어떤 글로벌 기업 리더로서의 뭐 그걸 가지고 있는 거지, 개인적인 네트워크, 정치, 경제 이런 국제적인 어떤 그 네트워크로 따지면은요, 홍석현 씨한테 게임이 안 돼요. 정관계 이런 인사들을 홍석현 씨가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지금 이재용 씨는 뭐 그런 어떤 이건희 회장이라든가 홍석현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만 감옥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되었어 지금. 그래서 무슨 정치 이런 쪽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쪽은 난 홍석현 씨가 더 관심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권력 관계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재용 씨가 홍석현 씨한테 지금 기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홍석현 씨가 뭐 집권을 하게 된다. 삼성 왕국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도 삼성이 자본을 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나라마저 삼성한테 넘기는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아니 씨발 촛불로 정권 만들어줬는데 이걸 삼성한테 넘겨?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홍석현 총리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저는 홍석현 씨가 막 내가 정치를 해서 먼 자리를 해가지고 이런 플랜을 꿈꾸진 지금 뭐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여시제라든가 아까 한반도 평화 만들기 재단 만들고 끊임없이 국내 흔히 말하는 이런 선수들하고 교감을 하면서 정책을 야르고 현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이걸 왜 하겠습니까? 여타에 자기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이나 상황이 됐을 때 바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못 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이나 상황을 문재인 정부의 이 핵심 실세들이 만들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겁나 우려스럽다. 저는. 촛불혁명은 그저 촛불혁명이 펼쳐졌을 때 그래 이렇게 해서 박근혜 권력 몰아내고 조기 대선 하면 결국 우리가 당선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정략적으로만 계산한 것은 아닌지 네.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안 됩니다. 아니 죽 써서 삼성 줍니까? 홍석현 정권이 웬 말입니까? 홍석현 총리가 웬 말이에요? 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네, 뭐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 석현이 형이 뭐 항상 이제 뭐 위기 상황에서 뭐 9회 말에 이제 몸 푸는 장면이 많았었는데, 예, 네, 몸 풀다 내려가신 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오늘 방송까지만 할 건데, 이 홍석현 씨의 이런 그 움직임을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예. 이런 지금 움직임들이 계속 하고 있고 여시제라든가 이런 한반도 평화 만들기 이 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요. 그리고 리셋 21도 있었거든요. 리셋 코리아. 그 무슨 어지간한 그 진짜 정권 인수위 수준이에요. 거기는. 맞아요. 그걸 왜 하겠냐고요. 저는. 네. 저는 이 선수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유치되는 정말 쪽팔린 일입니다. 네, 예.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또 네. 투자된 돈 이런 것들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상장 폐지를 할 수가 없다. 이 씨발 그러면 이 나라 법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법이 뭐하러 있어요? 씨발 뭐 큰 기업 다 봐줄 것 같으면은 법을 뭐하러 만들어요? 아니 허울뿐일 거 뭐하러 만드냐? 지워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진짜 그런 식이면 진짜 매몰 비용 들어간 모든 뭐 사업, 기업 이런 거는 불법 편법을 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기업들 IMF 때 막 쓰러져 가가지고 뭐 요새 뭐 국가 부도의 날 막 그런 영화도 있지만
뭐 국민들이 국무회의 해야 된다서 금을 모았더니 또 그거 가지고 삥땅 치는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게 이재용 아니면은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신뢰하겠냐고요. 그렇죠. 예. 아니 씨발 고의적으로 불이익 회계했다면서 상장 폐지를 안 해. 그러니까. 아니 씨발 그 뭐하러 법이 있고 뭐하러 그러면 이런 거래에 대한 룰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 씨발 진짜 너무 야마들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갑자기 이렇게 훅가시를 주세요. 아니 왜 삼성 앞에서 그렇게 무력하냐 이거야. 왜 무릎을 꿇어 자꾸 삼성 앞에서. 열받지 않습니까? 우리 삼성을 비롯해서 모든 이 땅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 앞에서 법은 만인에게 동등하다.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촛불을 든 거 아닙니까? 대통령마저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걸 과시했던 촛불혁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재용 앞에서만 가면 꼬리를 냈냐 이거예요. 이대로 저 2심에 이재용에 대한 판결이 3심 가서 그대로 인용된다. 아 씨발 그러면 이 나라는 그때부터 공화국 다 집어치우고 삼성왕국이라고 해야 됩니다. 삼성왕국이라고 해요. 아 진짜 저는 요즘 들어서 대법원 판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는 이건 유죄다 확실하게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재명 지사 그 부인 김혜경 씨 불기소로 이제 내일 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녹화 날 기준으로 KBS 보도에 따르면. KBS 보도죠. 그렇죠. 네. 근데 경찰이 토요일 아침에 발표하기를 김혜경이 그 정의를 위하여 개정주다. 네네. 스모킹건이 있다. 네. 검찰 가서 밝힐 것이다. 그 경찰의 발표는 정말로 이례적인 거였어요. 그것도 이미 6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네, 조사를 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미 이게 의도성이 읽히는 것이고요. 이게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재명 죽이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죽이기야. 이렇게 법이 룰이나 원리 원칙 어떤 양식과 정도에서 어긋나서 한 사람을 죽이는 정치인을 죽이는 이 용도로 오용될 수 있다. 이것이 촛불 정권에서도 변함이 없다. 여지없는 것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무슨 이재명에 대해서 봐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하더라도 이건 뭐 편파가 아니다. 이건 어떤 그런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주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탈탈 털어서 한 사람을 완전히 망신시키고 집안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면서 내린 결론이 불기소야. 씨발. 야, 노니? 뭐라? 맛있니? 이것들이 지금 노니라고 묻고 싶어요. 네. 진짜 씨발 진짜. 아니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뭐 바뀐 좀 기분이라도 좀 나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있어 도대체. 아이고 내 홍석현이 세상 만났네. 홍석현이 아주 뭐 행복한 세상 만났어. 홍석현을 위해서 우리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씨발. 아니 쓸개 빠진 인간이 참여정부 그 대통령 주변에서 모셨다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홍석현 딱 깔리나 하고 말이야. 이거 등신 아닙니까? 여시제가 여기 분노 폭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요. 그 여시제 사람들 해가지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감사로 들어가 있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원장 그리고 이원재 그 삼성 그 경제연구소인가 있었던 그분이 정책이사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참 사실상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 어마어마한 이 기관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반도 평화 만들기 재단하고 이렇게 양쪽을 딱 재단 포럼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사실상의 삼성 왕국으로 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족 같은 새끼들한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야, 노니? 그런 세상이 오나 보자, 이 씨발 새끼들아. 아이, 여기가 광고야. 족같은 새끼들 진짜 이 씨발 촛불을 너희들을 위해서 들었어? 저희 홍감표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욕할 땐 정상을 얼굴 보고 한다. 미안해. 망설여서 그래. 나니? 나니? 대상이? 네. 아니 그런 상황이 혹시 올까봐 예. 최근에 이 사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봤을 때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올까봐 이 사람을 좀 주목을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지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촛불 들어야죠. 그때는 그때 우리가 촛불 들어야 돼. 안 돼요. 큰일 나요. 아 씨발 진짜 생각할수록 야마도네 진짜. 아 우리가 뭐 그 추운 날 왜 그 지랄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젖 같은 새끼들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진짜 내 한마디만 할게요. 에? 그 홍석현 이사장은 좀 책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자기 그 엑스파일 이런 거 있잖아. 그 반성 좀 하세요. 그거 한마디도 없어. 자기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뭐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 많은데 그거 반성을 좀 하셔야지. 책을 이렇게 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기 여러분들 네. 우리 석현이 형이 굉장히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가지고 형이나 우리 석현이 형이 나를 불러가지고 뷔페를 사주면서 네. 자기 인맥으로 만들려면 어떡하지? 뷔페에 난 넘어가. 비펜데 음료로 논의가 있어. 논의 아유 세상에 마음에 있는 모든 염증을 지워주는 논의가 있어요. 예. 네. 홍석현 사장에 대한 모든 염증을 예. 네, 깨끗하게.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후루꾸로 하는 인간들이 정치권에 있습니다. 국민을 후루꾸로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네. 예.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물론 이제 참 너무 따뜻한 마음이죠. 어느 정치인에게 굉장히 기대하고 또 뭔가 힘을 실어주려 하고. 근데 말이죠. 이런 새끼들이 삼성의 따까리라면은 그거 정말 너무 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 삼성 따까리인지 아닌지. 왜냐? 삼성이 이 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까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정치인들 한 90%는 삼성 따까리일걸요? 그 90% 안에 들었다? 그러면 일단 제끼세요. 전 세계에서 광고비 가장 많이 쓰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광고비 1위. 이 씨발 이제 우리 관훈 라이트 클럽에 광고를 가져오면 어떡하지? 그 많은 광고비를 우리한테 쓰면 어떡하지? 흔들리니? 흔들릴 것 같아. 아이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촛불혁명의 대동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었는지 그 본질을 잊지 맙시다. 네. 자 그래요. 리얼 퓨어 논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